안녕하세요. 논문 같이 씁시다의 논문 조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인 논문 쓰기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단디 먹었다면 서론에 들어가기와 연구의 필요성,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론은 논문의 첫인상으로 논문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면서 임팩트 있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론의 구성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면접이나 시험 치를 때 수험표나 신분증 못 챙기면 낭패를 보는 것처럼 이 구성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찰칵 각인시켜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논문 예시는 제가 작성한 아직은 학술 연구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회에 접수한 논문입니다. 논문 심사 후 결과를 공유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예시로 담고 있는 논문은 출처를 밝혀 놓았습니다. 들어가기는 말 그대로 논문의 첫 문장입니다. 보통 교사 주제의 논문을 보면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업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함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아직 논문이 부족하기에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로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현재의 어려움이 봉착되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꼭 필요한 겁니다. 라는 문제 제기를 선행 연구를 통해 근거 있게 해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들어가기에서 골머리 썩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부터 쓰려면 막막하니 제껴두고 서론을 쓰다 보면 아니면 선행 연구를 읽다 보면 이거지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써놓고도 수십 번 바뀌는 문장이 들어가기 부분입니다. 우선 자신의 연구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연구에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제시하면 됩니다. 한 단락 안에 논문 주제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한 단락 안에 이 연구는 대학생 대상으로 학교 폭력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를 전달해줘야 한다는 거죠. 한 단락이라고 하면 요 들여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좀 쓸데없는 말 좀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말해 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핵심은 말하지 않고 겉도는 느낌으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쏟아내는 경우지요. 저는 제가 대학 강의를 하면서 대학교에서도 분명 학폭이 존재하는데 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고 폭력과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초중고에는 항상 매년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직장 다양한 기관에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학생의 학폭 연구는 없다는 이유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저는 논문에 들어가기로 제시하여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하고 폭력이 만연한데 대학생의 학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런 문제 제기와 필요성을 연결하여서 제시했습니다. 유사한 논문의 예시를 볼까요? 본 논문은 뉴스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연구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구 주제로 뉴스를 검색해서 정보를 얻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뉴스의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맞아 하면서 연구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선행 연구를 인용해서 문제 제기하여 들어가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인용하면 연구자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자들의 말이나 유명한 문구를 인용해서 들어가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예시 다 한 단락 안에 어때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두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면 들어가기와 연결지어 문제 제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와 필요성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 제기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장 단락을 위아래로 바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논문은 논리적 글쓰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있다면 전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나왔던 대학생들의 사건, 사고, 뉴스를 통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이유는 연구자의 말이 맞는지 증명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적인 자료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여주거나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교사나 어른들에게 들었어.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논문도 그렇습니다. 연구자의 논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뒷받침하여 이론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근거 자료가 있죠. 네. 또한 학교 폭력이나 대학생들과 연관된 주제를 연결해서 서술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음주, 가정 폭력, 초중고 시절의 폭력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폭 연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서 이렇게 설득시키면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연구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한계점을 확장,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의 연구는 진행시키겠다라고 해결법을 구체화시켜서 필요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술에서 밝혔듯이 초중고에서 직장, 군대 다양한 기관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학폭이, 폭력이 만연한데 대학생 또한 폭력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기에 또 가정폭력과 초중고 학폭 경험이 있을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근거 자료가 있고 또한 대학생은 음주 관련 폭력이 있고 데이트 폭력이 발생되며 이전의 연구는 대학생의 학폭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의 정리, 요약 단계입니다. 기승전결로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필요성 내용의 핵심을 모아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여서 설득의 방점을 찍으면 서론의 필요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말이 쉽지.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읽고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말처럼 이론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우리 대상, 연구 대상, 왜 대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에서 선행 연구 나왔던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시면 필요성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선은 자신의 평상시 쓰는 언어로 무작정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그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찾아서 짜집게 하여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논문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논문 조교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